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5월 영국 킹스턴에 위치한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언니를 찾아주세요. 글쓴이는 이 교회에 다닌 언니가 실종이 된 것 같다면서 한국인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녀가 애타게 찾고 있던 이는 킹스턴에 살던 한국인 교포 38살의 강태희 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강 씨는 이달에 잠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강 씨가 돌아오기로 한 날 가족 누구도 연락을 받지 못했죠. 심지어 그 주가 다 가도록 강 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강 씨 동생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즉각 언니가 영국에서 다니던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소식을 묻는 글을 올리게 된 건데요. 강태희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그녀는 지난 1997년 3살 연하의 영국인 남편 폴 달튼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6살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물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남편 달튼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죠. 이때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그녀가 집을 나가 가출을 한 상태로 그냥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찌 보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남편 달튼은 굉장히 토연한 목소리입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강 씨 여동생은 직접 언니를 찾으러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죠. 한편 강 씨가 다니던 이 한인교회 목사님도 홈페이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죠.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까 강 씨가 남편과 함께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직접 해당 영어 학원에 찾아갑니다. 학원 문 역시 굳게 닫혀 있어요. 좀 이상했죠? 이 학원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이던 인기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불길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강 씨의 여동생이 영국으로 향하는 동안 남편 달튼의 행적도 어딘가 수상합니다. 일단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때 녹음해둔 음성 메시지가 추후 확인이 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대 쳤는데 사고가 났어요. 뒤늦게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달튼의 부모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당장 아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찾으려고 집 곳곳을 둘러보는데 이때 주방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대형 냉장고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죠. 안에는 수상한 비닐봉지들이 여러 개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그중 하나를 열어보고 주저앉고 말아요. 안에 들어있던 건 토막난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달튼의 부모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비닐봉지들을 수거한 후 이내 사체는 감식에 들어갑니다. 상황을 보니까 시신이 총 9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져서 담겨 있었어요. 감식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된 한국인 강태희 씨로 확인되었고요. 그토록 찾던 언니가 자택에 있는 냉장고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은 없었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부모님에게 남편이 남긴 메시지로 봐서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남편 폴 달튼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위치를 추적했죠. 근데 보니까 이미 영국에 없어요. 일본으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결국 시신이 발견된 지 2주 만에 남편 폴 달튼이 영국으로 돌아왔고요. 히드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튼은 살인 혐의를 끝내 부인해요. 아니 자기 집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고 또 남편은 의문스럽게 해외로 도피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아내를 살해한 후에 그렇게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결국 그가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영국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결국 달튼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1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1급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아내를 살해하고 또 이렇게 사체까지 토막낸 남편, 해외로 도주까지 했고요. 또 범행을 부인한 뻔뻔함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당연히 종신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건 빗나갔습니다. 재판이 생각지 못하게 흘러가요. 같은 해 7월 런던의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판결 결과 폴 달튼의 1급 살인죄는 무죄로 결정됩니다. 무죄요. 대신 그의 범행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과실치사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즉 살인할 생각은 없었지만 실수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달튼이 받은 형량? 겨우 징역 5년입니다. 그마저도 2급 살인죄에 2년, 사체 유기 때문에 3년을 받은 거예요. 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던 한인사회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거 혹시 피해자 강태일 씨가 한국인이라서 인종차별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과연 그의 범죄는 도합 5년이 합당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펼쳤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은 달튼의 자백에 따른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일 아내 강 씨와 달튼은 학원 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시작은 사소했지만 두 사람이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당시 강 씨는 내가 너와 결혼을 한 건 그냥 영국 비자를 얻기 위함이었다 라고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 달튼의 주장입니다. 남편은 이걸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고 처음부터 아내를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 강 씨를 향해서 단 한 번의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겁이 났습니다. 동시에 집에 있던 자기네들의 그 6살 난 딸아이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우선 2층 방으로 옮기고 10분 정도 아이를 달래주고는 다시 아내가 쓰러져 있는 1층으로 돌아왔죠. 이때 확인 결과 강 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달튼은 신고를 하는 대신 스스로 이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정해요. 그는 가장 먼저 가전제품 매장을 찾아가서 대형 냉장고를 구매했고요. 근처 다른 가게에서 전기톱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이틀에 걸쳐 아내의 사체를 토막냈죠.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아내 강 씨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올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연락이 이어졌죠. 달튼은 아내가 가출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뻔뻔한 이야기를 꾸며냈고 서둘러 현장을 정리한 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겁니다. 이 일련의 범죄 행각을 보았을 때 달튼의 살인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시신을 처리한 방식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잔혹하기 때문이에요. 토막이잖아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결국 모든 증언은 달튼의 자백으로만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 남편 달튼이라는 사람은 184cm 큰 키에 또 운동으로 단련된 체격 좋은 남성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라도 과연 단 한 번의 주먹질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시신 감식 결과를 보니까 강 씨는 주먹으로 턱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턱뼈가 부러지면서 상당한 피를 흘렸죠. 이때 피가 기도로 흘러들어가면서 질식사하게 된 겁니다. 판결 당시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가 뭐였냐면 달튼이 과연 아내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 감식 결과에서는 살인의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질식사로 사망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만약 정말 아내를 죽이고자 했다면 어쩌면 칼이나 총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배심원단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부인을 그냥 방치해뒀다는 건 좀 의심스럽죠. 또 너무도 빨리 시신을 토막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술은 달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말았죠. 한편 법정에선 달튼의 모습이 좀 가관입니다. 사실 자기가 아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 그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고 강 씨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 씨의 병적인 집착 때문에 별 수 없이 결혼했다는 주장.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내는 툭하면 화를 내고 자신을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본인은 그런 아내를 7년간 꾹 참아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런 내용은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영국 내에서의 반응이 달튼이 자기를 괴롭히는 한국인 아내를 참다 못해서 결국 살해하게 된 남편으로 동정표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한 달튼은 이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의 수입도 아내가 독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저 강의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튼 변호인들은 이번 살인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의 실수라는 걸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던 거죠. 12명의 배심원들은 피해자 강 씨가 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형량이 대폭 줄었고요. 아니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요? 죽은 강 씨 유가족에 의하면 달튼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달튼이 먼저 강 씨 따라다니면서 좋아했고 프로포즈를 한 것도 달튼이고요. 결혼 후에도 강 씨는 생활력이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국에서도 치열하게 일했고 그 덕에 현지에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거든요. 학원도 차리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작 그녀의 입장을 대변해줄 증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판은 일방적으로 달튼의 편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가족 역시 그녀의 편이 돼줄 수 없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가족이 어떤 증언을 한 부분이 숨진 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강 씨는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 씨의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형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언니가 화를 내도 그때뿐이고 뒤끝은 없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그런 성격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 미안해요. 동생은요. 언니의 결혼 생활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와 달리 영국의 법정에서는 이게 봐라 언니가 분명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동생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오히려 뒷받침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04년 10월 영국 경찰청에서는 강 씨의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이 뭐였냐면 유족을 좀 위로하고 수사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 측은 강 씨 어머니에게 사위인 폴 달튼이 생각보다 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냐. 그래도 얼른 나와서 손녀를 좀 잘 키워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국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돼요. 피해자 유족이 이 남편 달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더 새로운 증언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게 무슨 답답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영국 검찰 측이 처음부터 1급 살인을 받아낼 의지가 이건 아예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요청한 증인이라고는 달튼의 부모님 그리고 달튼과 가까운 주변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 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은 아예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이렇게 재판은 가해자 쪽의 일반적인 주장만 부각되면서 단 2주 만에 끝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 재판 기간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진행되죠. 하지만 그렇게 끝이 났고 폴 달튼은 현재 5년의 형기마저 모두 끝내고 출소했습니다. 일반인과 다름없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요. 낯선 타국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었던 강태희 씨. 사건으로부터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억울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